우리 모두의 바람은 같을 겁니다. 가까운 가족이, 이웃이,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 주세요. 서울 외곽 조용한 주택가. 30년을 한 집에서 산 김씨 부부가 살고 있었다. 김 씨는 올해 73, 아내는 70. 두 사람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 땀 흘려 모은 재산이 제법 있었다. 아파트 2채, 상가 하나, 예금도 꽤 있었다. 자식은 2아들, 큰아들 민수는 45, 작은아들 민호는 42.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다. 큰아들 민수는 부모님 집 근처에 살았다. 작은아들 민호는 서울 강남에 살았다. 겉으로 보기엔 화목한 집안이었다. 명절 때면 다 같이 모였다. 밥 먹고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속마음까지 평화로운 건 아니었다.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미묘했다. 누구도 먼저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다. 부모님 재산이 어떻게 나눠질지. 큰아들 민수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뵀다. 주말마다 들렀다. 아버지 병원 모시고 갔다. 어머니 장 보는 것도 도왔다. 집 고장 나면 달려왔다. 보일러 고치고 형광등 갈았다. 민수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시부모님 밑반찬 해드렸다. 김치 담그는 날엔 온종일 함께했다. 병원 갈 때 따라가서 검사 결과도 들었다. 민수는 부모님 일에 돈도 아끼지 않았다. 10년 전 아버지 사업이 어려울 때 민수가 3천만 원을 보탰다. 그 돈으로 아버지는 위기를 넘겼다. 상가 매입할 때도 민수가 도왔다. 대출 보증도 서주고 계약서도 함께 검토했다. 아버지는 그때 말했다. 민수 덕분에 살았다고. 너 아니었으면 다 잃을 뻔했다고. 반면 작은아들 민호는 달랐다. 1년에 명절 때나 얼굴 비쳤다. 부모님 생신에도 바쁘다며 빠졌다. 전화는 가끔 했다. 어머니가 전화하면 받기는 했다. 하지만 먼저 안부 묻는 일은 드물었다. 민호 아내도 시댁과 거리를 뒀다. 시부모님께 반찬 한 번 해드린 적 없었다. 병원도 안 따라갔다. 민호는 그저 자기 가족만 챙겼다. 아이들 학원비, 아내 명품백, 자기 차 할부금. 그것만으로도 빠듯하다고 했다. 부모님께 뭘 해드릴 여유가 없다고 했다. 김씨 부부는 섭섭했지만 내색 안 했다. 작은 아들도 바쁘니까, 젊은 사람들 힘드니까 그렇게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서운했다. 특히 김씨 아버지는 생각이 많았다. 밤마다 잠이 안 왔다.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지, 두 아들에게 똑같이 줘야 하나, 아니면 큰아들에게 조금 더 줘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다. 어느 봄날 저녁, 김씨 아버지가 아내에게 말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리 정해두는 게 낫겠다고. 두 사람은 며칠 동안 의논했다. 큰아들 민수는 그동안 많이 도왔다. 돈도 보탰고 시간도 많이 썼다. 작은아들 민호는 거의 신경 안 썼다. 전화 한 통 안 하는 날이 수두룩했다. 김씨 부부는 결론을 내렸다. 큰아들에게 조금 더 주자. 아파트 2채 중 좋은 쪽을 민수에게, 상가도 민수에게, 예금은 반반 나누되 조금 더 민수 쪽으로, 민호에게는 작은 아파트 하나와 예금 일부. 공평하지 않다는 건 알았다. 하지만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민수는 그럴 자격이 있었다. 민호는 아쉬울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김씨 아버지는 결심했다. 가족회의를 열기로, 두 아들과 며느리들을 불러 모으기로,
직접 말로 설명하기로. 그래야 나중에 오해가 없을 거라고. 아내도 동의했다. 그래. 숨기지 말고 떳떳하게 이야기하자고. 며칠 뒤 김 씨 아버지가 민수에게 전화했다. 주말에 다 같이 모이자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민수는 알겠다고 했다. 작은 아들 민호에게도 전화했다. 민호는 귀찮다는 투로 물었다. 무슨 일인데요? 김 씨 아버지는 짧게 답했다. 재산 이야기다. 전화 너머로 민호의 숨소리가 달라졌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 주말 온 가족이 김 씨 부부 집에 모였다. 거실 탁자에 둘러앉았다. 김 씨 아버지가 차를 따랐다. 떡도 내왔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김 씨 아버지가 목을 가다듬었다.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어머니와 내가 의논해서 결정한 게 있다. 우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말이다. 민수와 민호가 긴장한 얼굴로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는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거기 적힌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아파트 2채, 상가 하나, 예금 얼마, 그리고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민수는 큰 아파트와 상가, 민호는 작은 아파트와 예금 일부. 숫자로 따지면 민수가 훨씬 많이 받는 거였다. 민호 얼굴이 굳었다. 민호 아내도 표정이 일그러졌다. 김 씨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공평하지 않다는 거 안다. 하지만 민수는 그동안 우리를 많이 도왔다. 돈도 보태고 시간도 많이 썼다. 그 공로를 인정해주고 싶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내가 민호 손을 꽉 잡았다. 김 씨 아버지는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야, 너도 이해해줬으면 한다. 형은 우리한테 많은 걸 해줬다. 그만큼 보상받는 게 맞지 않겠니? 민호는 억지로 웃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다. 눈빛은 차가웠다. 주먹은 떨리고 있었다. 가족회의가 끝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민수는 아버지께 인사했다. 아버지,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김 씨 아버지는 민수 어깨를 두드렸다. 너는 효자다. 고맙다. 민수는 밝은 얼굴로 나갔다. 하지만 민호는 달랐다.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황급히 나갔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차에 타자마자 민호 아내가 입을 열었다. 이게 뭐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민호는 핸들을 꽉 쥐었다. 나도 모르겠어. 어이가 없어. 아내가 목소리를 높였다. 형님이 뭘 그렇게 잘했다고. 병원 몇 번 모시고 간 게 뭐가 대수라고. 우리도 바쁘게 살았잖아요.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에. 우리가 한가해서 안 간 줄 아나 봐요. 민호는 대꾸하지 않았다.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다. 형은 원래 부모님 근처 살았다. 가까우니까 자주 간 거다. 나는 멀었다. 왕복 2시간 걸렸다. 그게 내 잘못인가? 아내가 계속 말했다. 상가도 형님 거, 좋은 아파트도 형님 거. 우리는 겨우 낡은 아파트 하나. 이게 공평해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부모님이 그렇게 정하셨는데 어쩌겠어. 아내가 비웃었다. 부모님이 정하셨다고요. 형님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겠죠. 자기가 이것저것 다 했다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민호는 반박하지 못했다. 아내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았다. 형이 부모님께 자기가 한 일을 자랑했을 수도 있다. 슬쩍슬쩍 어필했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하니 더 화가 났다. 집에 도착해서도 민호는 잠을 못 잤다. 뒤척였다. 천장만 바라봤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형 민수는 항상 칭찬받았다. 공부 잘한다고, 착하다고. 민호는 늘 비교당했다. 형처럼 해라. 형 좀 본받아라. 그때도 서러웠다. 지금도 똑같았다. 형은 인정받고 나는 뒤로 밀려난다. 민호는 이불을 걷어찼다. 억울했다. 분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안 잡혔다. 회의 중에도 멍했다. 상사가 물었다. 민호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민호는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속은 괜찮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친구를 만났다. 친구가 물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털어놨다. 부모님이 재산을 나눈대. 근데 형한테 훨씬 많이 준대. 친구가 놀랐다. 왜? 민호가 쓴웃음 지었다. 형이 부모님 잘 모셨다고. 나는 별로 안 했다고. 친구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좀 아니지. 형제면 똑같이 나눠야지. 민호가 한숨 쉬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부모님 생각은 다른가 봐. 친구가 위로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 부모님도 나름 이유가 있으셨겠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더 답답했다. 친구 말이 위로가 안 됐다.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민호는 집에 돌아와 아내와 또 이야기했다. 아내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시댁이랑 거리 두는 게 낫겠어요. 민호가 물었다. 거리를 둔다고.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명절도 안 가요. 부모님 생신도 안 가요. 전화도 안 받아요.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왜 잘해드려야 해요? 민호는 난감했다. 그래도 부모님인데. 아내가 코웃음 쳤다. 부모님이면 뭐해요? 자식 차별하는 부모님인데. 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아내 말도 일리가 있었다. 차별받는데 왜 잘해야 하나? 억울한데 왜 웃어야 하나? 민호는 결심했다. 당분간 부모님께 연락 안 하기로. 전화 오면 짧게 끊기로. 찾아뵙지도 않기로. 그게 내 감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뒤, 김 씨 어머니가 민호에게 전화했다. 민호야, 잘 지내니? 민호는 차갑게 답했다. 네, 잘 지냅니다. 어머니가 물었다.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니?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신다. 민호는 거짓말을 했다.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어머니 목소리가 슬펐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민호는 빨리 끊고 싶었다. 그럼 저 일 때문에 바빠서요. 먼저 끊을게요. 어머니가 서둘러 말했다. 민호야 잠깐만. 하지만 민호는 이미 전화를 끊었다. 어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한숨을 쉬었다. 김 씨 아버지가 물었다. 민호가 뭐래?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바빠서 못 온대.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봤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민호가 섭섭해하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다. 민수에게 더 주기로 한 건 공평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다. 민호가 이해 못하는 건 아쉽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아주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런데 시간은 민호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민호는 부모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다. 문자도 답장 안 했다. 형 민수가 민호에게 연락했다. 민호야, 부모님이 서운해 하신다. 좀 연락드려. 민호는 퉁명스럽게 답했다. 형은 신경 꺼. 나 바빠. 민수가 다시 물었다. 재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니? 민호는 대답 안 했다. 민수가 한숨 쉬었다. 민호야, 부모님도 고민 많으셨어.
나도 사양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민호가 비꼬았다. 형은 좋겠네. 사양하는 척하면서 다 챙기고.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동생이 오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설명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민수는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민호는 부모님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부모님도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다. 김 씨 아버지는 매일 한숨만 쉬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작은 아들이 그렇게 서운해할 줄 몰랐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추석이 다가왔다. 김 씨 어머니는 명절 준비를 시작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올해 추석은 온 가족이 모일 수 있을까? 민호가 올까? 어머니는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호야, 추석에는 집에 오렴. 오랜만에 다 같이 밥 먹자. 민호는 한참 뒤에 답장했다.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생각해 본다는 건 안 온다는 뜻이었다. 김 씨 아버지도 민호에게 전화했다. 민호야, 아빠다. 민호는 차갑게 받았다. 네. 아버지 목소리는 떨렸다. 추석에 꼭 와야 한다. 가족이 모여야지.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아버지, 저 바빠서요. 아버지가 다급하게 말했다. 바빠도 명절인데 하루만 시간 내줘. 민호는 단호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김 씨 아버지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다가왔다. 민호가 뭐래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는구나.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추석 일주일 전, 민수가 부모님 집에 들렀다. 어머니가 전을 부치고 있었다. 민수가 도왔다. 김치전도 부치고 동그랑땡도 만들었다. 민수 아내도 함께 일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민수야, 고맙다. 너라도 이렇게 도와주니 힘이 난다. 민수가 웃었다. 어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가 한숨 쉬었다. 민호는 올지 모르겠구나. 민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민수는 민호에게 다시 전화했다. 민호야, 추석인데 꼭 와야지. 부모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민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형, 나한테 왜 자꾸 그래? 형이나 잘 챙기면 되잖아. 민수가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인데. 민호가 비웃었다. 가족. 가족이면 공평하게 대해야지.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민호는 전화를 끊었다. 민수는 부모님께 돌아가서 말했다. 민호가 아직 마음이 안 풀린 것 같아요. 김 씨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민수에게 더 주는 게 잘못된 걸까? 어머니가 남편 손을 잡았다. 당신 잘못 없어요. 우리 공평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민수가 기여한 만큼 보상하는 게 맞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민호 마음이 이렇게 상할 줄 몰랐어. 며칠 뒤, 민호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추석에 우리 친정 가요. 민호가 물었다. 친정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부모님이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민호는 놀랐다. 해외여행. 추석에. 아내가 웃었다. 네. 저희 부모님이 평생 해외여행 못 가보셨대요. 이번 기회에 모시고 가려고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시댁 추석은. 아내가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 안 가도 형님네 있잖아요. 형님네가 잘 챙기시겠죠.
민호는 결심했다. 그래. 우리는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가자. 시댁에서 우리를 차별하는데 우리가 왜 가야 하나? 민호는 아버지께 전화했다. 아버지, 저 이번 추석에 못 갈 것 같아요. 김씨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다. 왜? 무슨 일이니? 민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숨이 막혔다. 명절의 여행을. 민호가 말을 이었다. 장인어른 장모님도 평생 고생하셨어요. 한 번쯤 모시고 가야죠. 아버지가 간신히 말했다. 민호야, 우리도 너를 보고 싶다. 명절인데 가족이 모여야지. 민호는 단호했다. 아버지, 저희도 피곤해요. 저희도 쉬고 싶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야, 제발. 민호는 냉정하게 말했다. 아버지, 형님이 있잖아요. 형님이 잘 모실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김씨 아버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가빠졌다. 어머니가 놀라서 달려왔다. 여보, 괜찮아요. 아버지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민호가 안 온대.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왜요? 아버지는 힘겹게 말했다. 장인어른이랑 해외여행 간대. 명절에. 어머니는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우리가 그렇게 밉나?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나?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평생 지병을 안고 살았다. 당뇨의 고혈압. 심장도 약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됐다. 의사가 늘 경고했다. 조심하라고. 마음 편히 가지라고. 하지만 지금 마음이 편할 수 없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작은 아들이 이렇게까지 야속할 줄 몰랐다. 김씨 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다. 뒤척이고 또 뒤척였다. 가슴 통증이 왔다. 약을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걱정했다. 병원 가봐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며칠 동안 계속 아팠다. 밥맛도 없었다. 입맛도 떨어졌다. 어머니는 몰래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시다. 민수가 놀랐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울먹였다. 민호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 가슴도 아프시고.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제가 민호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요. 민수는 민호에게 전화했다. 민호야,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시대. 너 때문에 많이 상하셨어. 민호는 차갑게 답했다. 형, 그거 나 협박하는 거야. 민수가 황당했다. 협박이 아니야. 진짜 아프시단 말이야. 민호는 코웃음 쳤다. 아프시면 병원 가시면 되지. 형이 모시고 가면 되잖아.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동생이 완전히 마음을 닫았다. 추석 당일 김씨 부부 집에는 민수 가족만 왔다. 차례상을 차렸다. 하지만 분위기는 쓸쓸했다. 민호 자리가 비어 있었다. 김씨 아버지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드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입맛이 없구나. 민수 아내가 반찬을 권했다. 아버지, 이거 아버지 좋아하시는 건데요. 아버지는 억지로 한 입 먹었다. 하지만 삼키기 힘들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수저를 놓고 한숨만 쉬었다. 명절인데 가족이 반쪽이구나. 민수는 부모님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동생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섭섭해도 명절인데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도 와야 하는 거 아닌가. 저녁 무렵 민수 가족이 돌아갔다. 김 씨 부부만 남았다. 텅 빈 집. 조용했다. 어머니가 민호 사진을 꺼내봤다. 어렸을 때 사진. 웃고 있는 민호.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우리 민호. 언제 이렇게 멀어졌을까? 김 씨 아버지도 사진을 봤다. 가슴이 미어졌다. 내가 잘못했나? 재산을 나누지 말걸. 그냥 모두에게 똑같이 줄걸. 그랬으면 민호가 이렇게까지 서운해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밤, 김 씨 아버지는 또 가슴 통증을 느꼈다. 이번엔 더 심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어머니가 소리쳤다. 여보, 119 불러야겠어요. 아버지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식은땀이 흘렀다. 어머니는 급히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아버지 상태가 심각해. 빨리 와줘. 민수는 즉시 달려왔다. 119도 불렀다. 응급실로 갔다. 의사가 진찰했다. 협심증이었다. 스트레스로 악화됐다고 했다.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씨 아버지는 병실에 누웠다. 산소 마스크를 썼다. 링거를 맞았다. 어머니와 민수가 곁에 있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민호한테 알려야 할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민호는 지금 여행 중이잖니. 방해하지 말자. 민수는 마음이 복잡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신데 동생은 알 권리가 있지 않나. 하지만 어머니 말씀도 맞았다. 민호가 알면 여행을 망칠 것이다. 그리고 민호는 어차피 안 올지도 모른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김 씨 아버지는 퇴원했다.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다. 의사는 경고했다. 스트레스를 피하세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이 편할 수 없었다. 민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팠다. 어떻게 하면 민호 마음을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만 깊어졌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석 달. 민호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부모님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서로 멀어졌다. 김 씨 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다. 몸이 무거웠다. 숨이 가빴다. 어느 날, 김 씨 아버지는 손주를 불렀다. 민수의 아들, 고등학생이었다. 할아버지가 물었다. 준호야, 너 컴퓨터 잘하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부탁했다. 나한테 USB 사용법 좀 가르쳐 줄래? 영상 찍는 것도. 준호는 신기해했다. 할아버지가 왜 영상을 찍으려 하시나? 하지만 묻지 않았다. 알려드렸다. USB에 저장하는 법, 영상 찍는 법, 편집하는 법. 김 씨 아버지는 열심히 배웠다. 메모도 했다. 준호가 물었다. 할아버지, 뭐 찍으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다. 가족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준호는 더 묻지 않았다. 며칠 뒤, 김 씨 아버지는 혼자 방에서 영상을 찍었다. 핸드폰을 삼각대에 고정했다. 녹화 버튼을 눌렀다. 카메라를 향해 앉았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민수야, 민호야, 아빠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다.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참았다. 계속 말했다. 나는 평생 너희를 사랑했다. 두 아들 모두 똑같이 사랑했다. 하지만 재산 문제로 너희가 멀어졌구나. 특히 민호야. 너는 많이 서운했을 거다. 형보다 적게 받는다고, 차별받는다고. 아빠가 미안하다. 김씨 아버지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이어 말했다. 하지만 너도 알아줬으면 한다. 형 민수는 정말 많이 도와줬다. 돈도, 시간도, 마음도. 그 공로를 인정해주고 싶었다. 그게 잘못된 거였을까? 아버지는 한참을 말했다. 재산 분배의 이유, 민수에 대한 고마움, 민호에 대한 사랑, 가족의 소중함, 모든 걸 담았다. 진심을 담았다. 영상은 30분이 넘었다. 다 끝나고 녹화를 멈췄다. USB에 저장했다. 봉투에 넣었다. 겉면에 썼다. 내가 떠난 후에 열어보시오. 그리고 어머니에게 건넸다. 여보, 이걸 내가 죽은 다음에 아이들한테 보여주시오. 어머니는 봉투를 받으며 울었다. 무슨 소리예요? 죽는다니. 아버지는 쓸쓸히 웃었다. 나도 안다. 내 몸 상태를. 오래 못 갈 것 같아.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아버지는 어머니 손을 잡았다. 당신 덕분에 행복했소. 고마웠소. 그날 밤, 김씨 아버지는 깊이 잠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지 못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여보, 여보, 깨어나요. 하지만 김씨 아버지는 반응이 없었다. 숨을 쉬지 않았다. 차가웠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했다. 구급차가 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임종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믿을 수 없었다. 어제까지 살아계셨는데, 어제까지 말씀하셨는데, 민수에게 전화가 왔다. 민수는 급히 달려왔다. 아버지를 보고 무릎 꿇었다. 아버지, 아버지. 목이 메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민수 아내도 함께 울었다. 어머니가 민수에게 말했다. 민호한테 알려야 한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떨리는 손으로 민호에게 전화했다. 민호는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겨우 받았다. 민호 목소리는 짜증스러웠다. 형, 왜 이렇게 전화를 해?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전화 너머 침묵이 흘렀다. 민호가 다시 물었다. 뭐라고? 민수가 울먹였다.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어. 어젯밤에 주무시다가. 민호는 아무 말이 없었다. 숨소리만 들렸다. 민수가 말을 이었다. 민호야, 빨리 와야 해. 장례 준비해야 돼. 민호는 한참 뒤에 답했다. 알았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민호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내가 다가왔다. 무슨 일이에요? 민호는 힘없이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아내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아내가 물었다. 언제요? 민호가 작게 말했다. 오늘 아침. 주무시다가.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장례식장 가야겠네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짐을 쌌다.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추석에 안 간 게 마음에 걸려요. 민호는 대꾸하지 않았다. 아내가 다시 말했다.
그래도 장례는 잘 치러야죠. 민호는 창밖만 봤다. 마음이 복잡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감정이 뒤섞였다. 슬픔, 죄책감, 그리고 여전한 분노. 왜 나는 아무 감정도 확실하지 않을까?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빈소가 차려져 있었다. 영정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었다. 민호는 영정을 봤다. 가슴이 먹먹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민호를 봤다. 민호야, 왔구나. 민호는 어머니께 인사했다. 어머니, 왔습니다. 어머니는 민호를 안으려 했다. 하지만 민호는 어색하게 피했다. 어머니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민수가 다가왔다. 민호야, 왔어. 민호는 고개만 끄덕였다. 형? 민수가 말했다. 우리 아버지 장례 잘 치르자. 민호는 무표정하게 답했다. 알았어.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다. 친척들, 아버지 친구들, 이웃들, 모두 슬퍼했다. 민수는 조문객을 맞이했다. 고개 숙여 인사했다. 눈물을 닦으며 감사 인사했다. 하지만 민호는 달랐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조문객이 다가와도 대충 인사했다. 친척 하나가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야, 아버지 많이 그리워하시겠다. 민호는 짧게 답했다. 네. 친척이 또 말했다. 효도 많이 하지. 민호는 고개만 끄덕였다. 친척은 민호의 냉담한 태도에 이상하다는 눈빛을 보냈다. 밤이 되었다. 조문객이 다 돌아갔다. 민수와 민호, 그리고 어머니만 남았다. 민수가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야, 우리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좀 더 정성을 보이자. 민호가 쏘아붙였다. 형은 나한테 뭘 바라는 건데. 민수가 당황했다. 민호야, 무슨 소리야? 민호가 일어섰다. 나도 슬퍼. 나도 힘들어. 근데 형은 내 마음을 몰라.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나도 너 마음 안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 생각을 해야지. 민호는 비웃었다. 아버지 생각. 아버지는 나 생각 안 하셨어. 형한테만 재산 몰아주고 나는 뒷전이었어.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민호야, 지금 그런 얘기할 때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민호도 소리쳤다. 그래, 돌아가셨어. 이제 다 끝났어. 그러니까 형이 다 가져. 나는 상관없어.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다. 너희 그만해. 아버지가 들으시면 얼마나 슬퍼하시겠니. 민호는 돌아섰다. 저 나갑니다.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민수는 민호의 뒷모습을 봤다. 한숨만 나왔다. 민호는 장례식장 밖을 걸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담배를 꺼내 물었다. 평소엔 안 피웠다. 하지만 오늘은 필요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영원히 볼 수 없다. 그런데 왜 슬프지 않을까? 왜 눈물이 안 날까?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건가? 민호는 자책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했다. 아버지가 먼저 나를 차별했다. 아버지가 먼저 나를 상처 줬다. 그런데 내가 왜 슬퍼해야 하나? 왜 후회해야 하나? 담배를 다 피우고 버렸다.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빈소에는 민수와 어머니가 있었다. 민수가 민호를 봤다. 괜찮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이틀 뒤 발인. 장례 행렬이 출발했다. 영구차가 앞장섰다. 민수와 민호가 뒤따랐다.
하지만 두 사람은 나란히 걷지 않았다. 민수가 앞, 민호가 뒤, 거리를 두고 걸었다. 화장터에 도착했다. 마지막 절을 올렸다.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민수는 무릎 꿇고 울었다. 아버지, 편히 가세요. 민호는 그저 서 있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민호를 봤다. 민호야,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 안 할 거니.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절을 올렸다. 하지만 마음은 없었다. 그저 형식일 뿐이었다. 화장이 끝나고 낙골당으로 갔다. 아버지 유골을 안치했다. 모든 절차가 끝났다. 어머니가 두 아들을 불렀다. 민수야, 민호야, 집에 가자. 아버지가 남긴 게 있다. 민수가 물었다. 뭐요? 어머니. 어머니는 봉투를 꺼냈다. 이걸 너희에게 보여주라고 하셨다. 민호가 물었다. 그게 뭔데요? 어머니가 답했다. 영상이다. 아버지가 직접 찍으신 거다. 민수와 민호는 서로를 봤다. 어머니 집으로 갔다. 거실에 모였다. 어머니가 텔레비전을 켰다. USB를 꽂았다. 파일이 떴다. 제목은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졌다. 아버지가 나타났다. 카메라를 보고 앉아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아버지가 말하기 시작했다. 민수야, 민호야, 아빠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민호는 화면만 응시했다. 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나는 평생 너희를 사랑했다. 두 아들 모두 똑같이 사랑했다. 하지만 재산 문제로 너희가 멀어졌구나. 특히 민호야. 너는 많이 서운했을 거다. 민호는 몸이 굳었다. 아버지가 나를 이름으로 부른다. 직접 말하고 있다. 아버지 목소리가 이어졌다. 형보다 적게 받는다고, 차별받는다고. 아빠가 미안하다. 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그럼 끝이야. 하지만 아버지 말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너도 알아줬으면 한다. 형 민수는 정말 많이 도와줬다. 돈도, 시간도, 마음도. 10년 전 내 사업이 어려울 때 민수가 3천만 원을 보탰다. 그 돈 없었으면 나는 파산했을 거다. 집도 잃을 뻔했다. 민호는 그 사실을 몰랐다. 형이 그렇게 큰 돈을 댔다는 걸.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상가 살 때도 민수가 도왔다. 대출 보증 서주고, 계약서 검토해주고, 법적 문제도 처리해줬다. 민수 덕분에 우리 재산이 불어났다. 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그게 너희 어머니 생활비였다. 민수가 없었으면 우린 지금 가난했을 거다.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형이 그렇게까지 했다니. 나는 몰랐다. 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래서 민수에게 조금 더 주기로 한 거다. 공로를 인정해주고 싶었다. 기여한 만큼 보상해주고 싶었다.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했다. 민호야, 이제 이해가 되니?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손이 떨렸다. 아버지 목소리는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민호야, 너도 소중하다. 너도 내 아들이다. 너를 덜 사랑한 적 없다. 다만 내가 바빠 보여서, 내가 힘들어 보여서 부탁하지 못했을 뿐이다. 민호는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영상은 계속됐다. 민호야, 너는 늘 자립적이었다. 어릴 때부터 혼자 잘했다. 숙제도 혼자 했다. 문제도 혼자 해결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았다. 도움이 필요 없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구나. 민호는 화면 속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너도 관심이 필요했을 텐데. 너도 칭찬이 필요했을 텐데. 내가 몰라줬다. 내가 미안하다. 민호는 목이 메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형은 늘 칭찬받았다. 나는 당연하다는 듯 취급받았다. 혼자 잘하니까. 혼자 알아서 하니까. 그게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버지는 몰랐다. 아니, 이제 보니 아셨던 것 같다. 너무 늦게 아신 것뿐이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민호야, 재산은 형이 더 많이 받는다. 하지만 그게 내 가치를 말하는 건 아니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훌륭하다. 너는 내 방식대로 잘 살아왔다. 아빠는 그게 자랑스럽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민호야,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 형 민수를 원망하지 마라. 형은 잘못이 없다. 형은 그저 효도했을 뿐이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를 잘 모셔라. 어머니는 이제 혼자시다. 외로우실 거다. 너희 둘이 함께 모셔드려라.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그게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다. 화면 속 아버지가 카메라에 가까이 다가왔다. 민수야, 민호야, 아빠는 너희를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그리고 영상이 끝났다. 화면이 꺼졌다. 거실은 조용했다. 민수는 소리내어 울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민수가 민호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호야. 민호는 형을 봤다. 민수 얼굴도 눈물범벅이었다. 미안해. 민호야. 내가 내 마음을 몰랐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형, 내가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두 형제는 껴안았다. 둘 다 울었다. 어머니도 두 아들을 안았다.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한참 뒤 민호가 말했다. 형, 나 정말 몰랐어. 형이 그렇게까지 도왔는지. 민수가 손을 저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 부모님이니까.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바쁘다고, 힘들다고, 그냥 외면했어. 민수가 민호 어깨를 두드렸다. 너도 내 삶이 있었잖아. 민호는 눈물을 닦았다. 아니야. 핑계였어. 정말 가고 싶었으면 갔을 거야. 정말 효도하고 싶었으면 했을 거야. 나는 그냥 서운했던 거야. 어릴 때부터 쌓인 서운함. 그게 나를 멀어지게 만들었어. 어머니가 민호 손을 잡았다. 민호야, 이제 알았으면 됐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민호는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 저 정말 후회돼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잘할걸. 추석 때라도 갈걸. 아버지 아프실 때 곁에 있을걸.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다 이해하셨을 거다. 민호야, 넌 아버지 아들이니까. 민호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부터라도 잘할게요. 어머니 잘 모실게요. 어머니는 민호 등을 토닥였다. 고맙다. 우리 아들. 밤이 깊었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이야기했다. 아버지 추억. 어린 시절 이야기. 웃고 울었다. 민호는 형에게 물었다. 형, 그때 3천만 원. 어떻게 마련했어? 민수가 쓴웃음 지었다. 집 담보 대출 받았어. 몇 년 동안 갚느라 고생했지.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형이 그렇게까지.
민수가 어깨를 으쓱했다. 부모님이니까. 당연한 거지.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형, 나 정말 부끄러워. 민수가 웃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우리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민호도 웃었다. 응, 그래. 이제부터 잘하자. 어머니가 두 아들을 봤다. 너희 아버지가 보시면 기뻐하시겠다. 민수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 큰 실수했어. 아내가 물었다. 무슨 실수요? 민호는 영상 내용을 다 얘기했다. 형이 한 일들, 아버지 마음, 모든 것. 아내는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오해했네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아내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호는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어머니 자주 찾아뵙고, 형이랑도 자주 만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지.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도울게요. 이제부터 시어머님 잘 모실게요. 민호는 아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호는 어머니를 찾아뵀다. 손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을 들고, 어머니는 놀라셨다. 민호야, 웬일이니? 민호가 웃었다. 그냥 보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기뻐하셨다. 들어와. 밥 먹고 가렴. 민호는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었다. 반찬을 챙겨주시는 어머니. 예전엔 귀찮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은 고마웠다. 민호가 말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자주 올게요. 어머니가 손을 저었다. 바쁠 텐데. 괜찮다.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시간 낼게요. 어머니가 민호 손을 잡았다. 고맙다. 우리 아들. 민호는 어머니 손을 꽉 쥐었다. 따뜻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뵀다. 민수도 자주 왔다. 두 형제는 함께 어머니를 모셨다. 장 보는 것도 도왔다. 집수리도 했다. 어머니는 행복해 하셨다. 두 아들이 화목하니 그게 제일 기뻤다. 어느 날 민수가 민호에게 제안했다. 민호야, 우리 재산 다시 나누자. 민호는 놀랐다. 형, 무슨 소리야?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나한테 더 주셨지만 나는 반반 나누고 싶어. 우리 형제잖아.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형, 안 돼. 아버지 뜻이 그게 아니었어. 형이 더 받는 게 맞아. 민수가 우겼다. 그래도 민호가 웃었다. 형, 나 괜찮아. 정말이야. 형이 그만큼 자격이 있어. 나는 인정해. 민수는 민호를 봤다. 동생이 달라졌다.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민수가 민호 어깨를 두드렸다. 고맙다. 민호야. 민호가 웃었다. 우리 형제인데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웃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민호는 진심으로 변했다. 어머니를 자주 찾아뵀다. 형과도 자주 만났다. 가족 모임도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다. 아버지를 제대로 못 모신 것, 추석에 가지 않은 것, 마지막 순간 곁에 없었던 것, 그 후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민호는 잠을 못 이뤘다. 아버지 생각이 났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민호야, 괜찮다. 하지만 그건 환청이었다. 아버지는 이미 안 계셨다.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아내가 깨어났다. 여보, 왜 그래요?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 생각나. 아직도 후회돼.
아내가 민호를 안았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이제 잘하고 있잖아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나는 아버지한테 못된 아들이었어. 아내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남편의 고통을 지켜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다. 혼자 납골당에 도착했다. 아버지 위패 앞에 섰다. 절을 올렸다. 그리고 말했다. 아버지, 저 민호예요. 늦게 왔어요. 목이 메었다. 아버지, 저 정말 후회해요. 그때 집에 갈걸? 추석에 아버지 곁에 있을걸? 아버지 아프실 때 병원에 갈걸?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다. 당연했다. 돌아가셨으니까. 민호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아버지, 이제 잘할게요. 어머니 잘 모실게요. 형이랑 사이좋게 지낼게요. 아버지 말씀대로 할게요. 그러니 저 용서해 주세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민호는 그게 아버지의 대답이라고 믿고 싶었다. 납골당을 나와 차에 탔다. 핸드폰을 봤다. 형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민호야, 오늘 저녁에 어머니 모시고 외식하자. 너도 와. 민호는 답장을 보냈다. 응, 형, 갈게. 차를 출발시켰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다. 민호는 생각했다. 이제 달라질 거야. 진심으로 가족을 대할 거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지만 민호는 몰랐다. 어머니에게도 비밀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유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유언이 다시 한번 모든 걸 뒤집을 것이라는 것을.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받았다. 어머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호야, 오늘 저녁 너희 둘 다 집으로 와라. 보여줄 게 있다. 민호가 물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아버지가 또 다른 걸 남기셨다. 민호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저녁, 민수와 민호는 어머니 집에 모였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다. 어머니는 거실 탁자에 봉투 하나를 꺼내놨다. 아버지 필체로 쓰여 있었다. 민호에게. 민호는 그 글씨를 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버지가 나한테 따로 남긴 게 있다고. 민수가 물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내게 주셨다. 민호한테만 전하라고. 하지만 너도 들어야 할 것 같구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 편지가 있었다. 그리고 통장 하나. 서류 몇 장. 어머니가 편지부터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민호에게. 아빠가 쓴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민호야, 너는 늘 독립적인 아이였다. 어릴 때부터 혼자 잘했다. 의지하지 않았다. 그게 너의 강점이었다. 하지만 아빠는 그것 때문에 너를 소홀히 했구나.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다. 내가 도움이 필요 없다고 착각했다. 그게 아빠의 실수였다. 민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가 계속 읽었다. 민호야, 형 민수에게 재산을 더 준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차별이 아니었다. 민수에게는 책임을 준 것이다. 재산과 함께 어머니를 부탁했다. 집안일을 부탁했다. 무거운 짐을 준 거다. 하지만 너에게는 자유를 주고 싶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내 가족과 행복하게 살라고. 부담 없이 살라고. 그게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아버지가 그런 뜻으로 나는 차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민호야, 아빠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다. 이 통장을 보거라. 어머니가 통장을 민호에게 건넸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통장을 펼쳤다. 예금주는 민호 아들 이름이었다. 잔액을 봤다. 5천만 원. 민호는 놀랐다. 이게 어머니가 설명했다. 아버지가 10년 전부터 모으신 거다. 내 아들 교육비로 쓰라고 매달 조금씩 넣으셨다. 아버지 용돈 아껴서. 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가 내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내가 아이 학원비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셨다. 말은 안 하셨지만 다 아셨다. 그래서 몰래 준비하신 거다.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살아계실 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답했다. 아버지는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내가 빚진 것처럼 느낄까봐, 그냥 조용히 해주고 싶으셨던 거다. 민수도 놀란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어머니가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보험이다. 아버지가 너를 수익자로 해서 가입하신 거다. 2천만 원 나온다. 민호는 서류를 봤다. 정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익자 민호. 가입 날짜를 봤다. 15년 전이었다. 민호가 결혼하던 해였다. 어머니가 말했다. 아버지는 내가 결혼하자마자 이걸 들으셨다. 혹시 내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내 가족을 지켜주고 싶으셨던 거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아버지, 아버지. 민수가 동생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민호야, 괜찮아. 민호는 형 품에서 울었다. 나는 아버지한테 못됐어. 아버지는 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오해만 하고 원망만 하고 추석에도 안 가고 아플 때도 안 찾아뵙고 나는 정말 나쁜 자식이야. 민수가 동생을 다독였다. 아니야. 너도 힘들었던 거야. 민호야. 이제 알았으면 됐어. 어머니가 두 아들을 봤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는 너희 둘 다 똑같이 사랑하셨다. 방법은 달랐지만 마음은 똑같았다. 민수에게는 책임을, 민호에게는 자유를. 그게 아버지 방식이었다. 민수는 어머니 말을 듣고 깨달았다. 자신이 받은 재산은 선물이 아니었다. 책임이었다. 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을 지키고 동생을 배려하는 그 무게를 함께 받은 것이었다. 민호는 통장을 꽉 쥐었다.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선물. 아들을 위한 교육비, 가족을 위한 보험. 이 모든 게 사랑이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민호가 물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어머니가 답했다. 조금씩,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버지는 계획적이셨다. 너희 둘의 성격을 다 아셨고 각자에게 맞는 걸 주고 싶으셨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는 항상 그러셨어. 말씀은 없으셨지만 속으로 다 계획하고 계셨지.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그래.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이셨다. 민호는 편지를 다시 펼쳤다. 아직 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민호야. 마지막으로 아빠가 바라는 게 있다. 형 민수를 원망하지 마라. 형과 사이좋게 지내라. 어머니를 잘 모셔라. 그리고 내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아빠가 가장 바라는 거다. 아빠는 너를 믿는다. 너는 좋은 아들이고,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다. 자신감을 가져라. 아빠는 영원히 너를 응원한다. 사랑한다. 민호야.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민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민수가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야, 아버지 말씀대로 하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형, 그럴게. 어머니가 두 아들 손을 잡았다. 너희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실 거다. 행복해 하실 거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그날 밤, 민수와 민호는 함께 술을 마셨다. 오랜만에 형제끼리. 민수가 잔을 채웠다. 민호야, 우리 앞으로 자주 보자. 민호가 웃었다. 그래, 형, 자주 보자.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민수가 말했다. 사실 나도 부담스러웠어. 재산을 더 받는 게. 민호가 물었다. 왜? 민수가 쓴웃음 지었다. 책임이 무거웠거든. 아버지가 나한테 기대하시는 게 어머니 모시는 것도 집안 지키는 것도 다 내 몫이었어. 가끔은 도망치고 싶었어. 민호는 형을 봤다. 형도 힘들었구나.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해야 했어. 내가 큰아들이니까. 민호는 형 어깨를 두드렸다. 형, 고생 많았어. 이제 나도 도울게. 어머니 모시는 거, 집안일, 다 같이 하자. 민수가 웃었다. 고맙다. 민호야. 두 형제는 한참을 이야기했다.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결혼 후 이야기, 모든 걸 나눴다. 민호가 고백했다. 형, 사실 나 어릴 때부터 형 질투했어. 민수가 놀랐다. 나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형은 뭐든 잘했잖아. 공부도, 운동도, 부모님께 칭찬도 많이 받고, 나는 늘 비교당했어. 그게 서러웠어. 민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랬구나. 나는 몰랐어. 민호가 손을 저었다. 형 잘못 아니야. 내가 속으로만 사귀었던 거지. 민수가 말했다. 나도 고백할 게 있어. 나도 너 부러웠어. 민호가 의아해했다. 나를. 왜? 민수가 웃었다. 너는 자유로웠잖아. 책임도 없고, 부담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나는 늘 큰아들이라는 짐이 있었어. 민호는 처음 듣는 말이었다. 형이 나를 부러워했다니. 민수가 계속 말했다. 우리 서로 없는 걸 부러워한 거야. 나는 내 자유를, 너는 내 인정을. 민호는 웃음이 났다. 우리 참 웃기다. 민수도 웃었다. 그러게. 두 사람은 한참을 웃었다. 그리고 다시 잔을 채웠다. 민호가 말했다. 형, 이제 서로 도우며 살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자. 그날 밤, 두 형제는 진심으로 화해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났다. 아내에게 어젯밤 일을 다 얘기했다. 아버지가 남긴 통장, 보험, 편지, 모든 것. 아내는 듣고 나서 눈물을 흘렸다. 시아버님이 그렇게까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버지는 날 사랑하셨어. 내가 몰랐을 뿐이야. 아내가 남편 손을 잡았다. 당신도 이제 알았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민호는 아내를 안았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아내가 웃었다. 우리 이제 시어머님 잘 모셔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연하지. 그날부터 민호의 삶이 달라졌다. 일주일에 2번씩 어머니를 찾아뵀다. 민수와 번갈아 가며 모셨다. 어머니는 두 아들이 번갈아 오시니 좋아하셨다. 외롭지 않다고, 행복하다고, 어느 주말
민수와 민호는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나들이를 갔다. 공원으로. 어머니는 두 아들 팔을 끼고 걸으셨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민수가 말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랑 함께라서 더 좋구나. 민호가 말했다. 어머니, 다음 주에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어머니가 손을 저었다. 됐다. 너희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어머니가 두 아들을 봤다. 너희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다. 민수가 웃었다. 아버지, 지켜보고 계시죠?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틀림없어요. 어머니가 하늘을 봤다. 여보, 보고 있죠? 우리 아들들, 이렇게 잘 지내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어머니는 그게 남편의 대답이라고 믿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결심했다. 아버지 산소에 다시 가기로. 이번엔 가족과 함께. 주말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납골당 앞에 섰다. 아이들에게 말했다. 할아버지께 인사드려라. 아이들은 고개 숙여 절했다. 민호도 절을 올렸다. 아버지, 저 민호예요. 가족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손주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거 잘 쓸게요. 아이들 교육 잘 시킬게요. 그리고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정말 사랑해요. 아내도 절을 올렸다. 아버지, 제가 시아버님 마음 몰라봤어요. 죄송해요. 이제 잘할게요. 아이들이 물었다. 아빠, 할아버지가 뭘 해주셨어요? 민호는 아이들에게 설명했다. 할아버지가 너희 교육비를 모아주셨단다. 너희가 공부 잘하라고. 아이들은 눈을 반짝였다. 정말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할아버지는 너희를 많이 사랑하셨어. 아이들은 다시 절을 올렸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민호는 아이들을 봤다. 뿌듯했다. 아버지의 사랑이 손주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납골당을 나와 차에 탔다. 아내가 물었다.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후회 안 할 거야. 아버지 뜻대로 잘 살 거야. 아내가 웃었다. 우리 잘할 수 있어요. 민호는 아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다. 아름다웠다. 민호는 생각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몰랐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잘할 수 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민호는 약속을 지켰다.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다. 형과도 자주 만났다. 가족 모임도 빠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긴 교육비로 아이들 학원을 보냈다.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했다. 할아버지 은혜를 잊지 않았다. 어느 날 민수가 민호에게 전화했다. 민호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민호가 답했다. 응, 형, 무슨 일인데? 민수가 말했다. 어머니 생신이잖아. 같이 준비하자. 민호는 깜짝 놀랐다. 맞다. 어머니 생신. 어떻게 잊을 뻔했지. 민수가 웃었다. 괜찮아. 우리 같이 준비하면 돼. 두 형제는 함께 준비했다. 케이크를 샀다. 꽃도 샀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도 준비했다. 저녁에 어머니 댁으로 갔다. 민수 가족, 민호 가족, 모두 모였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다. 이게 무슨 일이니? 민수가 웃었다.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민호가 케이크를 들고 왔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다. 고맙다. 우리 아들들. 온 가족이 함께 노래를 불렀다. 생일 축하합니다. 어머니는 촛불을 불었다. 소원을 빌었다.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세요. 케이크를 자르고 나눠 먹었다. 아이들은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다. 손수 그린 그림.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있는 그림. 어머니는 그림을 보며 또 울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민수가 어머니 손을 잡았다.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함께 계세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버지는 우리 곁에 계세요. 어머니는 두 아들을 안았다. 너희가 있어서 행복하다. 저녁을 먹고 모두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웃고 떠들었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민호는 가족들을 봤다. 형 민수, 형수님, 조카들, 어머니, 아내, 아이들, 모두가 소중했다. 이게 진짜 재산이구나. 돈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가족이구나. 밤이 깊어졌다.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민호 가족도 일어섰다. 어머니가 민호 손을 잡았다. 민호야, 정말 고맙다. 내가 이렇게 변해줘서.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용서해 주셔서. 어머니가 웃었다. 용서할 게 뭐 있니? 너는 내 아들인데. 민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사랑해요. 어머니. 어머니도 민호를 안았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민호는 생각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재산은 숫자가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형에게 많이 준 것도, 저에게 적게 준 것도 다 의미가 있었어요. 형에게는 책임을, 저에게는 자유를, 각자에게 맞는 걸 주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 사랑이었어요. 민호는 핸들을 잡은 채 미소 지었다. 아버지, 이제 후회 안 해요. 앞만 보고 갈게요. 가족 사랑하며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하늘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웃고 계실 것 같았다. 그날 밤, 민호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꿈속에서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계셨다. 웃고 계셨다. 민호야, 잘하고 있다. 아빠는 자랑스럽다. 민호도 꿈속에서 손을 흔들었다.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버지가 말했다. 너도 사랑한다. 영원히. 꿈은 거기서 끝났다. 하지만 민호는 알았다.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기도 가족을 사랑할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상쾌하게 일어났다.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 어머니 댁 가자. 반찬 해드리고 오자. 아내가 웃었다. 좋아요. 같이 가요. 민호는 아이들도 깨웠다. 일어나라. 할머니 댁 가자. 아이들이 일어났다. 할머니 보러 가요. 민호는 가족을 봤다. 행복했다. 이제 확신했다.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용기라는 것을. 민호 가족은 집을 나섰다. 화창한 아침이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바람이 상쾌했다. 민호는 하늘을 봤다.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그리고 민호는 가족과 함께 걸어갔다. 미래를 향해, 희망을 향해, 사랑을 향해.